Welcome to the GPX tutorial series. 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GPX 튜토리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 유의 언어는 헤이젠 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번역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거나 모든 경우에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 새로운 GPX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자산을 추가한 뒤 서로 다른 자산과 설정을 사용하여 여러 시뮬레이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오른쪽 표에 제공된 데이터와 설정을 사용하여 왼쪽에 나열된 단계들을 차례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첫 번째 표에 있는 속성을 참고하여 컴파운드부터 시작해 자산을 이 프로젝트에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형을 추가하고 이를 두 가지 다른 용량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 후 생리학 자산을 추가하고 인구 집단을 생성하며 PVPK 모델을 위한 연령 관련 또는 쌍 생리학 추정치를 만들고 간의 내재적 총소유를 할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을 오른쪽 하단표의 설정을 사용해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에 결합한 후 모든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하고 결과를 비교할 것입니다. 튜토리얼 내내 이 표들을 계속 참고할 예정입니다. GPX를 열면 가장 먼저 대시보드가 나타납니다. 왼쪽에는 탐색 패널이 있어 인터페이스 내에서 다양한 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 유형별 뷰와 시뮬레이션 실행 및 결과 분석을 위한 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프로젝트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뷰들은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Create 아래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데 My First Projec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저는 내 문서 폴더를 사용할게요. 여기서 Create 버튼을 클릭하면 새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니 첫 번째 자산인 컴파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컴파운드 뷰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컴파운드 자산을 만들려면 Add를 클릭하고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름은 Compound X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산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아래 패널을 사용해 컴파운드의 속성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Molecular Properties에서는 구조 있을 경우를 확인하고 분자량 및 관련 속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값이 새 컴파운드의 기본 값입니다. Solubility 패널로 이동하면 컴파운드의 기준 용해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표를 다시 참고하면 컴파운드 X의 기준 용해도는 pH10에서 1mg/ml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pH를 반영하도록 표를 수정하겠습니다. Biorelevant Solubilities에는 FASIF와 FASIF 같은 매질에서의 용해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 속성들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해리 상수, 즉 pK 섹션에서는 컴파운드의 염기성 pK를 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해도 개수를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프로세서 pH용에도 프로파일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뷰를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 분배계수 섹션이 나오며 여기서 log_d 또는 log_b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서 log_d 대pH 프로파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log_p를 기본값인 1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투과성 패널에 도달합니다. 인체 경로 값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cm/초로 유지하되 컴파운드 정보표에서 흡수 시스템의 CaCO2 P apparent 값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에 새 행이 추가됩니다. 소스를 클릭하면 ABS CaCO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값을 정확히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cm/초로 그리고 설정합니다. 마지막 두 패널은 화합물에 대한 동력학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효소와 수송체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컴파운드 X에 대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패널을 사용해 다음 자산으로 이동한 후 투여 더 시그널을 클릭하면 제형과 투여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화합물을 추가하는 것과 비슷하게 추가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제형 자산을 만들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ORIR 태블릿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기본 제형 유형이 실제로 즉시 방출되는 경구용 정제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FU, 볼루스 또는 경구용 용액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제형을 설정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입자 크기와 서방형 제형 정보도 아래의 각 패널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형이 준비되었으니 이를 사용해 투여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산을 생성하려면 추가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10mg과 20mg 용량을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10mg 용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10mg RTPO 타임즈 1로 하겠습니다. 투여 일정은 한 번 투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기본값은 100mg입니다. 제형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역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형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드롭다운을 이용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량 강도를 10mg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0mg을 한 번만 투여하므로 이 투여 일정에 추가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용량인 20mg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투여 일정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 자산을 복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0mg 용량의 사본이 생성되고 새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 경우 20mg tab times 1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용량을 20mg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제 두 가지 투약 일정을 모두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화합물 X에 10mg 및 20mg 경구용 정제를 투여받을 생리적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생리학 보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생리학을 추가하고 우리가 입력할 특성을 반영하여 30세 80kg 인간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제 생리학 자산이 생성되었고 기본 인구 통계 정보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X에서는 자산이 편집되기 전에 생성되고 이름이 지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따라서 자산의 알기 쉬운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산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피험자의 체중을 80kg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우리는 PVPK 모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쌍생리학도 생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패널을 열고 쌍생리학 생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의 인구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전신 생리학이 생성됩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경구 약물 흡수를 위한 위장관 생리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에는 체액 부피와 식사 상태와 같은 장의 생리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에는 더 자세한 장구간 정보가 들어있으며 이는 하단의 A캣표에도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기본 매개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화합물과 생리학이 모두 준비되었으니 PBPK 모델의 약동학을 업데이트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 약동학 보기로 이동합니다. 약동학 보기 상단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화합물과 생리학을 각각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약동학적 특성은 화합물 생리학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기들 아래 PK 보기 상단에는 혈액대 혈장 농도 비율과 FUP과 같은 일반적인 약동학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획별 매개 변수 패널이 있고 그 아래 패널에는 PVPK 모델이 있습니다. GPX에서는 구획 모델과 PVPK 모델이 나란히 존재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모델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PVPK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약동학적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PVPK 다이어그램이 보이고 오른쪽에서 선택한 조직의 특성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안을 선택한 후 내재적 청소율을 시간당 10리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요약표와 KP 값을 계산하는 옵션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추가한 청소율이 이 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표 아래에는 분포 용적, 청소율, 반감기에 대한 요약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자산 유형은 생리학 스케줄입니다. 생리학 스케줄은 공복 상태와 식후 상태처럼 시간에 따라 생리학적 변화를 제어합니다. 우리가 추가한 생리학 자산에 대해 단일 생리학 스케줄이 이미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전에 인터페이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사용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추가 Add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를 화합물 X 10mgP라고 부르겠습니다. 00. 그런 다음 약물 투여 패널을 확장하여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자산 화합물, 투여 일정 및 생리적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동태양 모델을 PVPK 모델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의 가스트로 플러스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GPX에서 시뮬레이션은 화합물 제형 용량 생리학 그리고 약물 동태양 모델을 하나로 모으는 점에서 약물 기록과 가장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제 20mg 용량을 사용하여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뮬레이션을 복사한 후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20mg 용량을 반영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용량 스케줄만 선택하면 되며 다른 자산들은 이 시뮬레이션에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자산을 모두 선택했으니
이 자산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제어하는 시뮬레이션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합물 설정 패널을 확장하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대사, 수송, EHC와 같은 일반 설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용해, 용출, 침전, 투과성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설정들이 이어집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투과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합물을 설정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출처에서 투과성 측정 값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인간 패드이고 다른 하나는 인비트로 CACO EPA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화합물의 특성을 구성하며 각각 별도의 분석법에서 측정된 값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고유한 특성이긴 하지만 단일 시뮬레이션에서는 투과성의 기준으로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서로 다른 입력값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싶다면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설정에서 다른 투과성을 사용하도록 수정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이 시뮬레이션을 복사해서 이름에 CaCO2PAPP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효 투과성 소스를 ABSCACO2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GPX는 내장된 상관관계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시험관 내 인비트로 측정값을 생체 내 인비보 입력값으로 자동 변환합니다. 완전성을 위해 10mg 용량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드롭다운에서 해당 시뮬레이션을 선택하고 비슷한 이름으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 설정에서 투과성 소스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4개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으니 이제 실행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일 시뮬레이션은 여기 상단의 시뮬레이션 실행 버튼을 사용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모든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행 런을 생성해야 하며 실행뷰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실행을 생성하려면 여기에서 추가 답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시뮬레이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런이 생성됩니다. 이 실행의 이름을 run all로 하겠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4개의 시뮬레이션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선택한 후에는 시작, 스타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이 4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하며 완료되면 분석, Analysis 뷰로 이동하여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키뷰에 도달하게 되며 여기서 CP 시간 프로필과 같은 미리 로드된 주요 플롯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수 및 용해 곡선, 지역별 흡수와 같은 다른 주요 뷰들도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용량과 투과도로 4가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4가지 뚜렷한 CP 시간 프로필이 나타납니다. 플롯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범례를 열 수 있고 그 아래 버튼을 사용하면 추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딥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딥뷰를 사용하면 선택한 시뮬레이션에서 하나 이상의 화합물에 대해 신체 내 특정 위치에서 다양한 과정의 세분화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딥뷰를 더 깊이 다루지 않겠지만 이 예시나 다른 예시를 통해 직접 더 탐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을 보려면 Summary View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Cmax, Tmax, AUC 등과 같은 중요한 파라미터를 제공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입문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GPX를 즐겁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